자, 26번을 볼게요. 26번. 자, 여기 AB의 길이가 3이고 BC의 길이가 루트 13, 그리고 AD랑 CD를 곱하면 9래요. 여기 뒤에 곱하면 9. 여기 3분의 파이 사각형이 있는데 ABC의 넓이를 S1, ACD의 넓이는 S2라고 합니다.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할 때,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얘기해 준 거니까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을 이제 써서 나타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는 지금 ABC 삼각형부터 먼저 보면은 여기 3분의 파이고 이거 3이고 이거 13이잖아. 그럼 AC 길이를 알 수가 있지. 첫 번째는 AC의 길이를 찾아가자. 자, AC의 길이를 X라고 놓을게. 그러면 이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13은 9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죠. 9 플러스 X제곱 3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그럼 마이너스 3X는 13.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1로 X가 뭐 나와? 그렇지. AC의 길이가 4인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여기가 3, 4, 그 다음에 루트 1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BC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 한대요. 그럼 이제 S1이라고 하는 거는 삼각형 ABC의 넓이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 3, 4, 사인 3분의 파이니까 2 나누고 사인 3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죠. 3 루트 3이 된다. 그러니까 S1의 넓이는 얼마? 3 루트 3이 된다. 그럼 S2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6분의 5 곱하기 S1이라고. 6분의 5 곱하기 3 루트 3을 하면 돼요. 그러면 2분의 5 루트 3인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S2라는 삼각형이 뭐냐면 S2는 뭐예요? 바로 ACD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AD의 길이를 A, DC의 길이를 뭐 B?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 그죠? 그리고 뭐 알아야 돼? 여기 각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인 D. 오케이? 그럼 봐봐. 삼각형 ACD의 넓이는 S2의 넓이가 다시 2분의 1 AB 사인 D 이렇게 된다고. A랑 B를 곱한 게 얼마래? 9요. 9. 그쵸, 9. 그럼 다시 얘는 2분의 9의 사인 D. 오케이? 그럼 2분의 9의 사인 D가 얼마라고? 2분의 5 루트 3. 그러면 이제 사인 D 값이 뭐야? 9분의 5 루트 3. 사인 D는 9분의 5 루트 3이다. 그럼 이제 하나씩 다 나와. 사인 D가 바로 여기 분모 요거 말하는 거잖아. 그 여기 R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사인분의 그거. 그렇지. ACD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쓰는 거죠. 네. 사인 D분의 얼마? 4. 4는 2R. 그럼 사인 D가 9분의 5 루트 3이니까 5 루트 3분의 4, 9, 36이 2R이 되고, 나누면 R 값은 얼마가 돼? 5 루트 3분의 18이 되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거 답은 사인 D니까 9분의 5 루트 3분의 R 값 5 루트 3분의 1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5, 25 곱하기 3분의 18 곱하기 9 해서 6, 25분의 54 이렇게 나옵니다. 뭐 어떤 도형에
큰 성질을 뭐 적용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죠. 그냥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으로만 문제를 풀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외에 다른 어떤 원의 성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지, 급격하게. 그리고 이제 풀이 잘 보고 프린트에 똑같이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9번. 39번. 내접하고 있대요, 원이. AB가 5, AC는 3 루트 5, AD는 7이 됩니다. 여기 이제 각이 같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가 추가돼야 되냐면, 여기 각이 같잖아? 그럼 이거는 호 BC랑 호 CD에 대한 원주각이지. 원주각이 같다라는 거는 호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에 대응되는 현의 길이도 어때? 같은 거죠. 이렇게 같을 수 있겠지. 반지름을 구하래요. 반지름. 이 원의 반지름. 그럼 우리가 뭘 써야 돼요? 사인 법칙으로 반지름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각도를 찾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네. 각도를 알면은 우리가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세타, 여기 세타. 보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까 BC 길이랑 CD 길이가 같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BC 길이의 제곱이 뭐냐? BC 길이의 제곱은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는 거잖아. 25 더하기 45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루트 5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CD 길이의 제곱은 45 더하기 49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3 루트 5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이 어떻다고? 둘이 같다. 두 개 같다라고 노는 거야. 그럼 연립을 한다고 쳐봐. 얘네 둘이 같은 거잖아, 이게 두 개가. 그럼 45 날리고 위에 쪽 먼저 정리하자. 그럼 25 마이너스 30 루트 5 코사인 세타는 49 마이너스 21이니까 42 루트 5 코사인 세타가 된다. 여기 넘어가면은 22 루트 5 코사인 세타가 12 루트 5 코사인 세타는 24. 그럼 코사인 세타가 뭐야? 루트 5분의 2네.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 그럼 이제 BC의 길이나 CD의 길이가 바로 나오죠? 여기서. 그럼 이제 BC의 길이는 뭐가 돼요? BC의 길이는 BCO의 제곱이 25 플러스 45 마이너스 2, 5, 3 루트 5에 루트 5분의 2니까 요거 약분 처리하면은 얘가 70에서 10, 60 빼면은 10이네. BC는 10이네. 루트 10. 그리고 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루트 5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이거 가지고 사인 세타분의 BC의 길이가 바로 이 원의 외접원의 지름 2R이 될 거고 그러면 루트 5분의 1, 루트 10이니까 루트 50. 이 루트 50. 5 루트 2가 되겠네요. 반지름은 뭐가 되면? 2분의 5 루트 2 이렇게. 얘도 역시 단순하죠? 예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4번. 나무 오면 알려줘. 54번. 길이가 2루트 7인 원에 내접하고 A가 3분의 파이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A를 포함하지 않은 호 BC 위에 D를 잡고 사인 BCD 여기 각도 말하네. 여기가 7분의 2루트 7이다.
BC하고 CD를 더하라. 이렇게 됐어요. BC랑 CD를 더하라. 반지름이 2 루트 7. 자, 여기서 이제 써야 될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세타라고 할게요. 법칙 그 원의 성질이 뭐냐면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의 합은 더하면 180. 파이다. 그지? 여기가 몇 도야? 3분의 2 파이. 3분의 2 파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인 법칙 바로 쓸 수 있지. 이 삼각형 BCD를 봐봐. 사인 3분의 2 파이 분의 BC가 뭐야? 4 루트 7. 4루트 7. 그리고 사인 세타분의 뭐야? BD. 이건 뭐야? 4분의 루트 7. 이것도 4루트 7.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럼 BC의 길이랑 BD의 길이를 그냥 알게 되는 거네. 그죠? 그리고 마지막 CD를 물어보잖아요. CD. CD를 찾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코사인 법칙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그지? 이거 풀려져 있어? 네. 그럼 BC부터 BC의 길이는 뭐예요? 4루트 7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면 2분의 루트 3이지? 네. 그럼 뭐야? 2루트 21. BD의 길이는 4루트 7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사인 세타 얼마로 했다고? 7 루트 7분의 2. 7분의 2루트 7 8 그러면 삼각형 다시 한번 그릴게. 이렇게 B, C, D예요. BC의 길이가 2루트 21이고 그 다음에 BD의 길이는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타. 여기는 뭐 3분의 2파이. 뭘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 3분의 2파이로 가져가자. 여기가 뭐야? X. X라 하자. CD의 길이 구하면 돼 이제.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갑니다. 요거 제곱. 4. 84. 84는 64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64 더하기 X 제곱에 이거 플러스 바뀌죠? 코사인 3분의 2파이면은 2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플러스로 바뀌어서 얘가 이제 2분의 1 되니까 약분처럼 8x. 그럼 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20이 0이네요. 10하고 2 된다. 그지? x는 얼마? 2 양수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CD의 길이는 2. 그 다음에 BD의 길이 얼마야? BD의 길이 8 더하면 10. 그렇지. 쉽죠? 이런 거 나와 맞춰줘야 돼. 4점짜리잖아. 4점짜리 주는 거라고. 56번 AB의 길이가 4 AC가 5 코사인 BAC 여기가 8 코사인 값이 8분의 1인데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각도는 전부 다 같은 각이래요. 여기 세타라고 해볼게요. 세타라고 딱 하면은 그럼 일단 여기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2등변이니까 여기도 4가 되겠지. BD도.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라는 거는 2등변 삼각형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쫙 내려서 밑변하고 수직 2등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을 꼭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수직이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되면 요 길이가 여기 이제 MH라고 할까? MH1이라 할게요. 그러면 이 ABH1이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인 삼각형 ABH1에서 코사인 세타라는 건 4분의 이거잖아. 이거 AH1 그지? 이게 지금 8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AH1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2분의 1인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원래 삼각 B의 정의로 찾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모양이 나오면 삼각비 정의로 가. 근데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으로 가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가 2분의 1이지. 여기도 2분의 1이지. 그럼 AD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그러니까 1. 그럼 다시 여기 길이가 얼마야? 4 그러면 또 여기 DBC 삼각형 무슨 삼각형? 2등변 2등변인 거야. 그럼 여기서도 여기 D에서 BC의 수소의 발딱 내려. 그럼 또 뭐 돼? 수직 2등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반 나눌 건데 요 BC의 길이가 얼마냐? BC의 길이가 6 해봐야죠. BC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갑니다. 이번에 뭘 봐야 돼? ABC를 봐. BC의 제곱은 4제곱 5제곱 마이너스 2 4 5의 코사인 세타 얼마? 8분의 1이다. 그러면은 얘가 20 빼가 36이 되네. 그러니까 얘가 6인 거야. 그럼 여기 딱 반 나눠지죠? 2등분. 요 점을 H2라고 잡으면 BH2의 길이는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죠. 이게 3. 그러면 DH2는 뭐가 돼? 루트 7. 다 나와. 자, 그럼 우리 여기 삼각형 보자. 여기 삼각형. 요 삼각형 봅시다. DH2E라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DH2E 삼각형 볼 거야.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야 지금. 여기가 이제 H2E D인 거지. 요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7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세타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였어? 8분의 1이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라면은 여기를 내가 8K 그럼 여기는 K 이렇게 되는 거야. 비율 관계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K가 뭔지 나올 거 아니야. 뭘로? 7 더하기 K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이제 7 더하기 K 제곱은 64K 제곱이 되고 63K 제곱이 7이죠? K 제곱은 9분의 1이네. K는 얼마? 3분의 1이다. 그래서 DE의 길이는 3분의 8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사인 코사인 법칙 이외에 이렇게 직각 삼각형으로 찾을 수 있는 걸 쓰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모든 그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자체가 직각 삼각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근본이.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인 요소로 접근을 해도 충분한 거예요. 알겠죠? 이 삼각함수에 대한 활용 파트 중 도형은 감각이 상당히 중요해요, 얘들아. 그래서 이 감각은 얼마만큼 유지하고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거야. 우리가 막 엄청나게 킬러 문항의 그 삼각함수 활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60% 정도, 50%까지는 한번 계속 도전을 하고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봐. 방학 동안. 그래도 꽤 많이 풀잖아. 10몇 개 푸니까. 남아있는 여기 지금 4점짜리 그 고난도 문항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루에 그래도 하나, 두 개씩 이렇게 풀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은 수열 3단원인 수열로 넘어갔어요. 수열. 자, 수열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일단은 등차 수열 있죠. 등차 수열. 필기 좀 할게요. 등차 수열. 자, 첫 번째 등차 수열부터.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냐? 첫째 항 더하기 n-1d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N 수열의 합은 2분의 n a1 더하기 l 혹은 2분의 n 2a1 더하기 n-1d 요렇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있었죠. 그리고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었어. 등차 중앙. A랑 B가 C가 등차 수열일 때 2B는 A 더하기 C다라는 등차 중앙. 그지?
이건 아주 기본이 되는 베이스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로 이제 넘어가냐면 SN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잖아. SN을 가지고 일반항 찾기. SN에서 뭘 빼요? n-1을 빼면은 Sn-1을 빼면은 얘가 일반항 AN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를 뜻하는 거고, 첫째 항은 S1으로 정의를 하는 수열의 합을 통해 일반항을 찾는 방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SN의 특징이 있었어요. SN이라는 게 AN에 대한 몇 차식이냐? 2차식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상수항이 없어요. SN이 이런 꼴이다. 그러면은 얘는 일반항이 뭐야? 등차 수열이 된다. 공차는 2A가 되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한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죠. 봐봐. 얘를 이제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얘를 전개해봐. 그러면 얘가 2분의 n하고 2a1 더하기 dn-d란 말이야. 그럼 2분의 dn 제곱 더하기 2분의 2a1 dn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야. 이 구조가 여기 있는 구조랑 똑같죠? 얘가 2분의 d가 요 a랑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2배를 한 게 d지. a가 2분의 d잖아. 그러면은 2a가 d란 말이지. 공차가 d라고. 그래서 SN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런 모양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빠르게 알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 라고 표현되면은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는 거죠. 또한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것도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얘를 다른 방식으로 써주면은 얘 넘기고 얘 넘어가잖아. 그러면 2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an 플러스 1, 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들이고, 니네가 이거를 선생님처럼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이 빠삭해야만 하는 거야. 어? 그 정도 공부 안 돼 있다? 그러면 연습을 해야죠. 알겠니? 두 번째, 등비수열. 등비수열 일반항 A1의 아래 n-1승 합공식 R-1분의 A1의 아래 n승 마이너스 1 아니면 1-R분의 A1의 1-R의 n승으로, 이건 이제 공비가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이렇게 쓰는 건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SN의 공식은 얘가 R이 뭐가 아닐 때면 1이 아닐 때는 위에 걸 쓰는 거고요. 만약에 공비가 1이 되면 어떻게 돼? SN이 모든 항이 다 똑같은 거잖아. 첫째 항으로. 그럼 AN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공비가 1일 때, 1이 아닐 때로 나눠집니다. 등비수열의 합은. 그리고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B제곱은 AC라는 등비중항 적용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SN의 형태가 A 아래 N승 더하기 B, 근데 A 더하기 B가 0일 때에는 일반항은 등비수열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2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SN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 앞에 곱해진 게 1이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지. 두 개 더하면 뭐야? 0이잖아.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야. 일반항이 첫째 항부터. 공비가 얼마인? 2인. 공비가 2야. 첫째 항은 얼마가 돼? 1. 그럼 일반항은?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r. 두 번째는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는 an분의 an 플러스 1. 그래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기본이 되는 등비 수열,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시그마잖아, 시그마. 이제 시그마라는 공식 세 가지나 알고 있어야 되죠? K면 뭐야? K. 2분의 N의 N 플러스 1. 시그마 K는 1부터 N의 K 제곱이면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K가 N의 K 세제곱이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시그마 성질까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열의 합 해가지고 우리 부분 분수 기억나죠? 쭉 나열해서 더하면 딱 소거되고 남는 것만 딱 쓰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귀납적 정의 얘기하고 귀납법 이런 얘기 했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내신 대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미 숙지가 되어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모의고사에서 어떤 변형된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시그마에 대한 성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시그마에 대한 성질에서는 이렇게 합차 그 다음에 실수배까지만 가능한 거고 나머지 곱하기나 나누기의 형태는 이제 시그마 성질에 해당이 안 된다. 극한의 성질하고 헷갈리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이제 가장 단순한 아주 쉬운 문제죠. 자, 이게 0이래. 그러면 요거 따로따로 쓸 수 있잖아. 그러면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ak 마이너스 이건 뭐야? k니까 1부터 4까지 2분의 4 곱하기 5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이제 10이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0. 응. 5.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문제예요. 간단한 거. 다음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등비수열이 일반항 A1 곱하기 아래 n-1승. 그리고 쭉 이제 나열을 하는 거야. 다 6이래요. 그러면 첫 번째 A1 2배에 A1을 그냥 A로 하자. A 더하기 A 아래 세제곱 더하기 A 아래 6제곱은 A 아래 세제곱 더하기 A 아래 6제곱 더하기 A 아래 9제곱은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등비 수열에 관련된 내용에서의 계산은 대입법으로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뭔가 모양을 맞춰서 써주면 좋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지금. 얘랑 얘랑도 같은 거고. 아니면 얘네 두 개 비교할 수도 있겠고. 그럼 얘가 2a로 묶으면은 1 더하기 r 세제곱 더하기 r의 6제곱은 이건 a r 세제곱으로 묶자. 이렇게 되는 거네. 맞죠? 그럼 봐봐. 이거 두 개 같지? 두 개 같잖아. 약분할 수 있지. 약분 다 날리면은 남는 게 뭐냐면 2는 뭐야? r 세제곱이 되는 거야. 2가 r 세제곱이야. r 세제곱이 2야.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얘랑 얘를 계산해. 얘랑 얘.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이제 2a 곱하기 1 더하기 r 세제곱은 2죠? 그럼 r 6제곱은 뭐예요? 여기다 제곱을 한 거니까 4. 그게 얼마다? 6. 그러면 2a 곱하기 7이 6이니까 7a는 3. a는 7분의 3. r을 찾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문제가 뭐야? a심 물어봤지. a심이 어떻게 돼? 첫째 항 곱하기 r의 몇 제곱? 9제곱.
그럼 첫째 항 곱하기 R의 세제곱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7분의 3 곱하기 2의 3승 7분의 24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죠. 3번 귀납적정이에요. 귀납적정이라는 거는 귀납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항을 통해서 이제 n번째 항을 찾아가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냥 생으로 나열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항이면은 n에다가 이제 1부터 차례로 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항이 뭔지를 찾는 거지. A1은 1이죠. 그럼 이제 A2는 뭐야? n에다 1 넣고 있어 지금 1. 곱하기 A1 더하기 1. A1이 1이니까 얘는 2. 그럼 A3는 2제곱에 A2 더하기 1. 근데 A2가 2잖아. 그럼 8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돼? 9.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5번 해보자, 5번. 요거 나갈 때, 요거 숫자가 나갈 때는 여기 있는 숫자랑 잘 맞춰가야 되지? 1이 6개 있는 거니까 뭐 나가는 거야, 밖으로 나갈 때? 6 나가야 돼. 2에 K를부터 6까지 AK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6일인 거지, 이렇게. 30. 36이니까 나누기 하면 1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SN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얘를 말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요거 이제 잘 보고 아까 얘기했죠?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6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 첫째 항을 부터 n까지의 항을 SN이라 하자. 이걸 구하래. 이거 한번 구해보자. 수열의 가장 근본은 나열에서부터 출발이에요. 네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얘를 하나씩 나열해 봤어야 돼. 일단 하나씩 나열해 본다는 건 이 시그마의 의미를 통해서 얘를 전개해 보란 얘기잖아. 1부터 6까지 넣는 거야. 그럼 1부터 넣어보자. 마이너스 S1. 그럼 시그마는 합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더하기 2는 어떻게 돼요? S2 이렇게 되는 거지. 3 넣으면은 마이너스 S3, 4 넣으면 S4, S5, S6 이렇게 된다고. 얘가 지금 21인 거야. 여기서 포인트. 이 식을 딱 봤을 때 S라는 것은 합을 뜻하는 건데 얘네 둘 계산하면 뭐겠어? A2. 그렇지. 이게 A2지. 이거는 A4. 얘는 A6가 되는 거죠. 이렇게 더한 게 21이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보여야 된다고. S라고 표현되는 순간 SN이라는 건 A1부터 AN까지가 더해진 거구나가 머릿속으로 쫙 정리가 딱 돼야 돼. 그거 이거 빼면 얘만 남잖아. 근데 이제 뭐야? AN이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 수열이라고 그랬다고. 그럼 얘는 뭐야? 사실 그냥 1이지. A1이라고 하고 A4는 뭐라고 하면 돼? 여기다 이제 공비 몇 번 곱했어? 그럼 R 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은 R 4제곱이 되겠죠? 21. 이게 수열의 근본은 나열이에요. 나열. 우리가 이제 나열된 형태의 어떤 일반적인 패턴들은 일반화를 해서 만든 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인 것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나열을 통한 규칙을 빠르게 찾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번째 항을 문자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R 4제곱 더하기 R의 제곱 빼기 20이 0이고 인수분해 되지? R 제곱 마이너스 4랑 R 제곱 더하기 5는 0인데 R은 이제 실수니까 제곱은 음수가 될 수 없어서 R 제곱이 뭐가 돼? 4가 된다. 모든 항이 양수지. 그럼 공비는 얼마? 2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공비는 2. 첫째 항 얼마? 첫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A2가 1이니까. 첫째 항은 2분의 1이네. 이거 가지고 S2
R-1분의 첫째 항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S7 R-1분의 2의 7승 마이너스 1. 얘네 둘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이건 2분의 3. 얘는 2분의 얼마야? 127. 더하면 2분의 130. 65가 정답이 되네요. 됐죠? 7, 8, 9 해볼게요. 7, 8, 9. 7번에 8. 8번은 30. 등차 수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3번이 됩니다. 넘겨서 11, 13, 15, 17, 19 다섯 개 해볼게요. 11, 13, 15, 17, 19 133. 그 다음에 13번은 3번 15번에 12 17번에 5고요. 1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차 등비에 대한 형태는 아니고요. 시그마에 대한 표현으로 푸는 건데 근본이 뭐라 그랬어? 나열이라 그랬잖아. 나열을 해보는 거야. 얘는 지금 1부터 16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1부터 넣어봐. A1 더하기 A5는 12. A2 더하기 A6도 12. 3 더하기 7도 12. 4 더하기 8까지도 10이지. 그러면 실제로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A1부터 A8까지 싹 다 더한 게 얼마다? 48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럼 나머지 이제 16까지 채워야 되잖아. 그럼 이제 A9 더하기 뭐야? A 13 10하고 14 11하고 15 12랑 16 이렇게 쭉 나열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다 더하면 A1부터 A16까지의 모든 합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 곱하기 8 해서 이제 96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20번부터 26번까지 푸는데 21번은 일단 빼고 20번부터 26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4번 22에 29 23번 봐봐. 이상하네. 시그마를 여기 넣어. K는 1부터 5까지의 AK 더하기 이거 하면 뭐야? 5는 9잖아. 그럼 시그마의 K는 1부터 5까지 AK가 4지. 여기다 A6를 하나 알려줬어요. 여기서 A6를 하나 더하면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AK에다가 A6을 더했다라는 이 뜻이 뭐야?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여섯 번째 항을 추가해서 더하는 거잖아. 그럼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야? 한 번에 1에서 어디까지? 6까지 더한 걸 말하는 거잖아. 얘가 뭐야? 4고 얘 뭐야? 4잖아. 더하면 얼마 나와? 8이다. 이렇게 푸는 거지. 나열을 하고 비교를 하란 말이에요. 24번 등비수열이죠. A1, A2가 0보다 작아. A 곱하기 AR이 0보다 작아요. 그럼 A 제곱 R이 0보다 작으니까 공비가 0보다 작은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단서들은 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들. A6, AR의 5제곱이 16이고요.
그 다음 계산 2 곱하기 AR의 7제곱 빼기 3 곱하기 AR의 6제곱이 30이다. 계산을 해야겠네. 이거 두 개 연립을 해서. 그러면은 AR의 6제곱으로 묶었을 때 2R 마이너스 3 이게 30이에요. 근데 AR의 5제곱이 16이지. 이 대입법을 하라고 했잖아. 대입법. 여기를 이제 쓱 넣어줘. 그럼 얘 AR의 6제곱은 AR의 5제곱 곱하기 R이잖아. 이거 뭐라고? 16. 그러니까 16R의 2R 마이너스 3이 3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16으로 나누면은 2. 2R 제곱 마이너스 3R이 2. 2R 제곱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2는 0. 2 하나, 2 하나, 4 하나. 이렇게 R 마이너스 2랑 2R 플러스 1은 0이다. 그래서 R 값이 뭐가 나와요? R은 음수라 그랬으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첫째 항, 아홉 번째 항, 여러분 이것도 사실 첫째 항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아홉 번째 항이라는 게 뭐냐면 여섯 번째 항인 AR 5제곱에다가 뭐 곱하면 되는 거야? 얘가 AR 8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AR 5제곱 곱하기 R에 몇 제곱? 세제곱을 더하면 되는 거죠. 1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그럼 A11은 AR 10제곱이니까 AR 5제곱 곱하기 R에 5제곱 하면 되죠? 1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5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법으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해라. 그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두 개 더해서 답을 쓰면 되죠. 25번에 2, 26번은 5. 26번도 마찬가지로 S2 R-1분의 A의 R의 제곱 마이너스 1. S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분수로 쓰면은 약분해서 R 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인수분해 되죠? 분모 분자가. 여기가 이제 4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하면 R 제곱 더하기 1이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식이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R 제곱이 4니까 R 값은 얼마? 2다. A5라는 게 AR의 4제곱 이게 48. A 곱하기 2의 4제곱 16이 48. A는 얼마? 3. 첫째 항은 3. 네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세제곱 24. 두 개 더하는 거죠. 단순한 계산입니다. 다음 29 30 33 34 36 38 이렇게 해봅시다. (28번) 29번부터 보면은 이것도 시그마에 대한 표현이죠. 1부터 10까지랑 1부터 9까지의 합이 137일 때, 그리고 얘가 이제 100일이래. 나열을 하라고 그랬죠. 나열. 그럼 얘는 지금 A1, 그러니까 요거부터 정리해볼까? A1 더하기 이거 두 개 그냥 연립할 수 있지 않냐?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돼요? 이 식에서 여기를 빼면 이거 날아가잖아.
그러면 A 1부터 9까지가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지. 이게 얼마다? 36이네. 그러면 이제 K는 1부터 9까지 AK가 12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가 10이야. 이게 12라고. 나머지 얘는 뭐겠어? 여기다가 12를 빼면은 얼마야? 125.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125고요. 물어보는 게 뭐예요? 20 A10번째 항을 물어본다고. 얘네 두 개 가지고 A10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빼주면 되죠. 1부터 10까지 더한 거랑 1부터 9까지 더한 거를 통으로 빼면 뭐가 남아? 114 여기서 이거를 빼면 A 10번째 항만 남겠죠? 113 이렇게 나옵니다. 30번에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 똑같이 공식이지? 대입해서 풀어. 이거는 4번이 나오고요. 4번 확인해 보시고 33에 9 34에 5 그 다음에 36은 24 38에 2입니다. 41번 41번은 1번 42 자, 공차가 양수래. 공차가 양수인데 절대값을 했어요. 얘가 지금 둘 다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하나만 음수일 수도 있고. 아직 몰라. 그래서 이 밑에를 봐. 이거는 지금 S구를 말하는 거죠. 등차 수열의 합 S구는 2분의 9개 2A 플러스 8D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얘가 27인 거야. 그러면 얘는 9에 A 더하기 4D죠. 요 2 약분했어. 그게 27이고 그럼 A 더하기 4D가 뭐야? 3인 거야. 근데 A 더하기 4D는 뭐예요 사실? A5 다섯 번째 항인 거지.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이 3인 거야. 양수인 거야 확실히. 그럼 여섯 번째 항은? 양수 무조건 양수지. 여섯 번째 항은 3에다가 공차 D를 더한 걸 거고 네 번째 항은 공차 D를 빼준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가조건으로 다시 넘어가면 조건 가에서 절대값 3-D랑 절대값 3 플러스 D인데 사실 얘는 절대값 할 필요가 없어요. 양수니까. 이게 얼마다? 8이 된다. 그럼 문제는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절대값 풀어서 나올 때 플러스 붙이냐 마이너스 붙이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만약에 양수잖아. 그럼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D가 3보다 작으면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와. 모순이 발생하죠? 8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 D가 어때야 돼? 3보다? 그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8이 되게 하는 D 값은 뭐가 돼? 4가 된다. 공차는 4.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이 3이네요. 그럼 10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다가 몇 D? 5D 하면 나오죠? 그대로? 일반항 안 구하고 바로 이렇게 건너서 가도 된다고. 그럼 이제 3 더하기 20 해서 23 이렇게 됩니다. 까지.